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용산교구협의회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애도와 희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해 참사를 진심으로 애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전쟁의 아픔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지원하고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성탄 선물을 나눴습니다. 굿피플과 CBS 임직원 등도 소외 이웃을 찾아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며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는 페루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용산교구협의회가 오늘 애도와 희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상처받은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잔잔한 선율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태원 한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생각지 못한 참사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을 보낸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연주입니다. 음악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용산교구협의회가 진행한 애도와 희망 예배는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시종일관 잔잔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한목협 대표회장 지영은 목사는 유족과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넉넉하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전체가 참사를 진심으로 애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또 유가족 또 피해자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 그거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용산교구협의회 회장 지성호 목사도 한국교회가 끝까지 유가족 곁에 있어주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갱신을 목표로 각 교단 목회자들이 활동하는 한목협은 매해 성탄절이면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올해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이 가장 소외된 이웃이라는 생각에 참사 현장 인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목협은 이번 참사가 갈등을 증폭하는 계기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성숙한 자세로 뜻과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성탄을 맞아 쪽방촌 어르신들을 방문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또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시설이 파괴되며 전기와 난방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이들은 전쟁의 위협에 더해 강추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주변 국가와 구호단체의 지원도 줄어들면서 다시 난민 캠프로 사람들이 몰리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다 요즘 점점 추워져서 동사의 위험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다시 들어갔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이제 폴란드나 주변 나라로 다시 나오고 있고 점점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난민 홈리스도 생겨나고 있고 점점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많이 우리가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봉사단이 프로보노 국제협력재단 글로벌호프와 함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서 희망 밥차 1호와 구호 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지원입니다. 한교봉의 희망 밥차는 현재 우크라이나 피난민 캠프와 폴란드 가정 위탁 지역을 순회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10개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희망 물류엔 겨울용 의류와 신발, 장갑, 털모자 등 방한용품과 생필품, 약품, 의료기기 등 5억 원 상당의 지원 물품이 담겼습니다. 또 중고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교육용 전자제품을 전달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작은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한편 한교봉은 성탄절을 맞아 쪽방촌 어르신들을 방문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쪽방촌을 찾아온 한교봉은 올해도 서울 동자동과 돈이동 쪽방촌을 방문해 식료품 선물 세트 70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전처럼 모든 가정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에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과 책임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기 바라오니 성탄의 의미를 돌아볼 여유가 부족해진 오늘날 전쟁 피난민과 소외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이 이 땅 가장 작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에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사랑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세군과 구피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쪽방촌을 찾아가 온정을 나눴습니다. CBS 임직원들도 장애인 복지시설 천사의 집을 찾아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최강 한파로 입조차 떼기 어려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난방 비용 증가로 쪽방촌의 겨울은 더욱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한국구세군과 기독NGO 구피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성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세군이 2018년부터 진행해온 찾아가는 성탄절 행사에 올해는 구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나눔 동행에 나섰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직접 생필품과 햇반 등이 들어있는 희망 박스를 전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따뜻하게 두 손을 잡아주고 기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계절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을 나눠주셨듯이 우리가 먼저 이 추운 계절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녹일 수 있다면 그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렇게 춥고 어려운 때에 우리 가장 한국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뿐 아니라 1년 내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 실천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찾아가는 성탄절 사랑의 희망 박스는 남대문 쪽방촌과 돈이동 쪽방촌 주민 700여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CBS 임직원들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천사의 집을 찾아 성탄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수년째 천사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 CBS 임직원들은 시설 장애인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린 뒤 흥겨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헌금과 성탄 선물을 천사의 집에 기부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정말로 많이 기다렸어요. 며칠 전부터 많이 기다렸고 오늘은 새벽까지 일어나서 얼굴에 막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거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막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찾아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식구들 오늘도 정말로 많이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유쾌한 공동체도 경기도 안양시 노숙인 쉼터 희망사랑방을 방문해 노숙인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성탄의 계절, 실천하는 이웃 사랑이 한파로 얼어붙은 소외 이웃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사실상 다른 나라의 영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적기지 반격 능력을 국가안보 전략으로 채택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가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방위성은 반격 능력 행사에 한국의 허가는 필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북 선제 공격이 가능함을 시사했다며 동북아 평화 유지의 토대인 평화헌법은 허울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 부정과 전쟁 협박에 강력한 항의와 수정 요구는커녕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핑계로 저자세 굴종 외교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전 국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적 교회이자 비즈니스 선교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커피와 교회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본부 1층에 지저스 커피 강남 1호점을 열었습니다. 지저스 커피는 오늘 시작 예배를 드리고 선교적 교회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한 기성총회 김주헌 총회장은 커피를 통해 강남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커피와 교회는 서울 강남 1호점을 시작으로 지저스 커피 지점 100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다음 달 6일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원크라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초교파 연합 기도회로 올해 주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소서입니다. 원크라이 기도회 측은 영적으로 침체된 한국교회와 대내외적으로 혼란기에 있는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 기도해야 할 때라며 특별히 내년은 휴전 70주년을 맞는 만큼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전쟁 종식, 복음 통일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시간 동안 진행되는 기도회에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곽승현 목사 등이 말씀 강사로 나섭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페루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이번 달 초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비상정부 수립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의회로부터 탄핵을 당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전국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기아대책 기대봉사단 김중원 선교사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작년 7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산악 지역과 지방 도시의 지지를 받는 카스티오 대통령하고 전 후지모리 대통령의 자녀인 케이코 후보와 0.26의 차이로 카스티오 대통령이 이제 승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좌파 대 우파 혹은 반 후지모리 대 친 후지모리의 대결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리마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정치인 및 기득권 그리고 부패에 대한 환멸과 지방 사람들의 결집으로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이제 시골 출신의 교사 출신의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나 정치적 파트너 세력이 없었고 또 취임과 함께 다수당인 여당의 견제로 지난 8일을 결국에 탄핵 소추안 통과가 되었는데 한국은 이제 탄핵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잖아요. 페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가 되면 그대로 물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지금은 이제 부대통령이었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그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회 또한 국민들이 사랑하지 않고 또 불신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잊혀져 버린 마을의 사람들 혹은 아무도 관심 없던 지역의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를 대면해주는 대통령,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왜 국회가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국회가 끌어내렸냐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이제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위대의 세 가지 요구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조기 총선과 대선. 페루는 재밌게도 총선과 대선을 같이 합니다. 같은 날이에요. 총선과 대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퇴임, 또 현재 구금되어 있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내년 12월까지 퇴진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위는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위가 일어나는 지역을 보면 리마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고요. 이제 지방 도시, 특히 산악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반발이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각 주요 도시의 공항이 다 점거가 되었고요. 폐쇄가 되었고요. 페루 보건부에 의하면 26명의 사망자와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시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위가 심한 지방의 15개 주에 통행 금지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시위대는 군경과의 충돌이 점점 심해지면서 사망자나 또 사상자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지만은 이 상황은 쉽사리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위대들의 조건이 현재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거와 함께 점점 더 군경의 그런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나 진압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자가 발생함으로써 점점 더 이 시위대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에는 기득권인 국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탄핵을 할 것이다. 페루는 지난 6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이미 많은 페루 사람들 경험을 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인 볼루아르테 대통령도 현재 국회의 입맛이 안 맞는다면 금방 또 탄핵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되게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기득권이었던 국회와 서민들 간의, 특히 지방 사람들 간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페루의 평화를 속히 허락해 주시고 또 시위로 인한 사망자와 가족들 그리고 부상당한 모든 분들의 육신과 영혼을 치료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시위로 인해서 치안의 공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은데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페루의 교회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며 아파하는 백성들을 위해 함께 애통하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도울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한 다치고 있는데 정말 이 기득권들이 이 페루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시민단체들이 똑바로 그런 언론이나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페루라는 나라가 교회의 부흥과 함께 중요한 거는 이 민주화의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엔 계속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도로 예상됩니다. 한파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